안녕하세요. 류학계 교수님 연구실에서 재료의 선택과 종합설계 1을 진행하고 있는 조현우, 이재호, 윤홍준, 김태영이고 저는 기말 발표를 진행할 윤홍준입니다. 발표는 인트로를 시작으로 실험 주제 및 재료 선정 이유, 실험 이론과 실험 방법 순으로 진행하며 결론과 향후 실험 계획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O2는 화석 연료 및 내연기관에서의 연소 과정 시 발생되며 폐 질환과 산성비, 오존 생성의 원인이 되는 등 인체와 환경에 모두 유해한 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O2 농도를 검출하고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스 농도는 가스 센서를 사용해 검출할 수 있으며 가스 센서 성능을 위해 요구되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혼합가스 속에서 원하는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인 셀렉티비티, 타겟가스에 노출 시 센서의 저항을 측정하여 저항의 증감을 통해 타겟가스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센시티비티, 그리고 리스폰스 앤 리커버리 타임 등이 요구됩니다. 물론 기존의 가스 센서가 존재하지만 낮은 에피션시를 가지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ITO 나노 브랜치와 F2O3의 헤테로 스트럭처를 사용해 향상된 성능의 NO2 가스 센서를 제작하는 실험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향상된 성능의 NO2 가스 센서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는 ITO와 F2O3를 재료로 선택했습니다. ITO는 복잡한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나노 브랜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형성된 나노 브랜치의 경우 필름 타입으로 제작했을 때보다 높은 부피 대비 표면적을 가집니다. 나노 구조로 제작함에 따라 넓어진 표면적은 많은 어접션 사이트를 형성하며 가스 분자의 흡착량이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스 센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메탈 옥사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가스 센서는 유해한 가스 농도를 검출하는 데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메탈 옥사이드 중에서 F2O3는 NO2와 높은 친화력을 가지므로 혼합가스 속에서도 NO2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ITO 나노 브랜치 표면에 균일하게 코팅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O와 F2O3를 사용해 NO2 가스 센서를 제작하게 된다면 높은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메탈 옥사이드 가스 센서는 센서 표면에 흡착된 산소 이온종과 타겟가스가 반응하면서 센서의 액티브 레이어에서 전자를 빼앗거나 빼앗기게 됩니다. 그 결과 가스 농도에 따라 표면의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가 변하게 되고 타겟가스에 노출 전후 저항의 변화를 측정하고 농도로 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가스 농도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헤테로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하는 가스 센서의 센싱 메커니즘의 경우 헤테로 정션 시 헤테로 정션의 계면에서 발생하는 포텐셜 베리어의 영향으로 단일 물질로 제조한 가스 센서에 적용되는 가스 센싱 메커니즘과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가스 센서를 코어쉘 구조로 만들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액티브 레이어는 쉘 레이어가 되며 헤테로 정션의 계면에 추가적인 에너지 배리어가 생성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에너지 배리어는 단일 물질로 제조한 가스 센서에 적용되었던 컨덕션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실험을 통해 F2O3의 두께에 따른 디플리션 레이어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F2O3 두께를 변수로 두고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조건을 찾을 예정입니다. ITO와 F2O3의 계면에서 생성되는 에너지 배리어가 컨덕션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은 밴드 다이어그램을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접합 전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ITO와 F2O3는 ITO의 밴드갭 안에 F2O3의 밴드갭이 모두 포함되는 트래블링 갭 타입입니다. 특히 ITO와 F2O3의 페르미 레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접합 직후 캐리어의 썰마이오닉 에미션 정도가 다르므로 접합 후 밴드 다이어그램과 같이 평형에서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됩니다. 이때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밴드 밴딩과 함께 에너지 갭 차이를 교정하기 위해 델타 EC와 델타 EV가 존재하게 되고 배리어의 크기를 증가 또는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ITO와 F2O3는 모두 N타입으로 도핑되어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티 캐리어는 전자이고
대부분의 전기전도 현상은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전자에 의해 정해집니다. 접합 후 이 C와 페르미 레벨을 보면 F2O3에 있는 전자가 ITO로 이동해 전기전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의 델타 EC만큼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ITO와 F2O3의 헤테로스트럭처를 사용해 센서 제작 시 저항 측정을 위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접합 계면 사이에 디플리션 레이어의 존재로 캐리어가 쉘에 해당하는 F2O3로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밴드 밴딩이 F2O3에 집중되어 있고 밴드 밴딩의 정도가 디플리션 레이어의 침투 깊이와 비례하므로 디플리션 레이어도 F2O3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스 분자가 흡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캐리어가 소스와 드레인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은 실제 F2O3의 두께에서 디플리션 레이어가 침투한 깊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해당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캐리어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지게 되면 전기적으로는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가스 분자가 흡착 시 저항의 변화폭을 증가시켜 센시티비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F2O3의 두께가 매우 얇아 디플리션 레이어가 F2O3 전체를 침투하는 경우부터 F2O3의 두께를 점점 두껍게 형성해 소스와 드레인 사이 저항의 증가폭이 최대가 되는 두께를 찾으면 가장 센시티브한 조건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특히 온도에 따라 디플리션 레이어의 침투 깊이도 영향을 받으므로 동일한 쉘 레이어 두께에 대하여 저항 측정 시 특정 온도가 아닌 온도를 변화시켜가며 측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실험의 공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기판으로 사용할 포스퍼러스가 도핑된 100 방향의 실리콘 웨이퍼를 클리닝합니다. 클리닝은 아세톤으로 3분, IPA로 3분, 아세톤과 IPA를 제거하기 위해 DI-워터1으로 1분, DI-워터2로 1분, 총 8분에 걸쳐 진행합니다. 세척한 기판을 이빔 이베퍼레이션 장비 안에 세팅하고 ITO 펠렛을 이빔을 통해서 이베퍼레이션 시킵니다. 이때 ITO는 이빔에 의해서 틴 도프트 인듐 나노닷과 산소로 분해되며 이러한 메탈릭 나노닷은 리퀴드 상태로 실리콘 기판에 증착되게 됩니다. 증착 후에는 메탈릭 나노닷에 산소가 용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메탈릭 나노닷은 VLS 메소드에서 다른 촉매에 추가적인 사용이 필요 없는 셀프 캐탈리스트로서 사용되며 기판과 메탈릭 나노닷의 계면에서 ITO가 단결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판의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메탈릭 나노닷 내에서의 산소의 확산 속도를 조절하여 ITO 나노 브랜치의 성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ITO 성장 시 주의해야 할 점은 ITO 나노 브랜치는 400도가 넘는 고온에서는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기판의 온도를 400도 미만으로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이후 만들어진 ITO 나노 브랜치에 FeCl3 용액을 스핀 코팅하고 베이킹을 진행합니다. 스핀 코팅에서 회전 속도와 시간을 조절하면 코팅 두께를 조절할 수 있으며 베이킹을 통해 FeCl3만이 코팅된 ITO 나노 브랜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후 FeCl3가 코팅된 ITO 나노 브랜치를 CVD 장비를 사용하여 산소 분위기 하에서 어닐링하면 FeCl3를 F2O3로 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챔버의 온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산화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400도 부근의 온도에서는 ITO 나노 브랜치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챔버 온도의 상한선은 400도로 설정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실험에서 분석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ITO 나노 브랜치가 형성되었는지, 스핀 코팅 후 FeCl3가 ITO 나노 브랜치 표면에 유니폼하게 코팅되었는지는 SEM과 TEM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CVD 공정을 거친 후 모든 FeCl3가 F2O3로 산화되었는지는 조성 분석 장비인 XRD와 XPS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F2O3의 존재가 확인되면 UPS를 사용하여 ITO 나노 브랜치와
Fe2O3의 헤테로 구조에서의 밴드 구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밴드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헤테로 정션에 의해 생성되는 디플리션 레이어의 두께와 에너지 배리어의 높이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헤테로 정션의 존재 하에서 컨덕션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ITO 나노 브랜치와 Fe2O3의 헤테로 구조로 제조된 가스 센서의 성능 평가를 위해 프로브 스테이션을 사용하면 NO2 가스의 노출 시의 저항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를 통해서 Response and Recovery Time, Sensitivity, Selectivity 등과 같은 센서 성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문헌 연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가 설계한 실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ITO를 나노 브랜치로 제작하게 되면 필름 타입으로 제작했을 때보다 부피 대비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많은 어접션 사이트를 형성하며 가스 분자의 흡착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Fe2O3를 ITO 나노 브랜치의 표면에 균일하게 코팅하여 헤테로 구조를 형성하면 단일 물질로 제작한 센서와 달리 ITO와 Fe2O3의 계면에서 추가적인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됩니다. 디플리션 레이어의 대부분은 액티브 레이어인 Fe2O3 쪽에 형성되고, 접합 계면에서 디플리션 레이어의 에너지 배리어 역할로 인해 캐리어가 소스와 드레인 사이를 통과할 때 코어에 해당하는 ITO로 흐르지 못하고 쉘에 해당하는 Fe2O3로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접합 계면에서의 디플리션 레이어로 인해 캐리어가 이동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가스 센싱 메커니즘을 적용하면 가스 분자 흡착 시 측정되는 저항의 변화폭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나노 브랜치와 헤테로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NO2 가스 센서를 제작하는 경우 높은 비표면적으로 인한 어접션 사이트 증가, 헤테로 스트럭처 접합 계면에서 추가적인 디플리션 레이어 형성으로 인한 측정 저항폭 증가를 통해 가스 센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향상된 성능의 가스 센서를 제작하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저희가 향후 진행할 전반적인 실험에 대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ITO 나노 브랜치를 성장시킬 기판으로는 1번과 같이 100 방향의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며 이빔 이베퍼레이션 장비를 사용해 2번과 같이 기판 위에 ITO 나노 브랜치를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ITO와 Fe2O3의 헤테로 정션을 위해 ITO 나노 브랜치 위에 Fe2O3를 균일하게 코팅해야 하며, 코팅을 위해 FeCl3 용액을 프리커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스핀 코팅 공정을 통해 FeCl3 용액을 ITO 나노 브랜치 위에 균일하게 코팅시켜준 뒤 베이킹을 통해 용매를 날려주면 3번과 같이 ITO 위에 FeCl3가 균일하게 도포된 상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산소 분위기 하에서 CVD 공정을 진행하면 FeCl3를 Fe2O3로 산화시킬 수 있고, 4번과 같이 ITO와 Fe2O3에 대한 나노 브랜치 헤테로 스트럭처를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스와 드레인 전극을 형성시켜주면 5번과 같이 가스 센서가 완성되며 프로브 스테이션을 사용해 NO2 농도와 온도를 변화시키며 저항을 측정해 NO2 가스 센서에 대한 성능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보다 확실한 성능 평가를 위해 Fe2O3를 코팅하지 않은 샘플을 SDEV로 사용하고 스핀 코팅 및 CVD를 통해 Fe2O3 두께를 변화시킨 여러 샘플들을 제작해 성능 평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ITO와 Fe2O3를 사용한 나노 브랜치, 헤테로 스트럭처로 NO2 가스 센서를 제작하면 성능 향상에 대한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고, 퓨처워크에서 말씀드린 공정 방법으로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충분한 실험을 진행하면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문헌 연구 및 분석, 실험 설계 시에 참고한 레퍼런스입니다. 이번 기말 발표를 준비하며 각각의 조원들이 분담한 역할입니다. 이상으로 재료의 선택과 종합설계원 기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